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도 매일 신문 4개씩 경제신문을 읽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전이 수년간 계속 지속될 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33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독일은 러시아의 원유를 금수하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EU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제재를 가해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가 이득일까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단연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바이든 정부가 표를 얻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줌으로 인해서 또 무기를 또 이랬든 저랬든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고 있고, 전쟁은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은 이 전쟁 자체가 그 근거는 전 베트남전이 미국에서 수십 년을 이어갔잖아요. 그것 또한 자국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를 보면서 어느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나, 손해를 보고 있나, 그걸 잘 따져보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토스뱅크를 쓰고 있는데 이제 100만 명이 넘었대요. 하루 이자를 2%씩 주는 건데, 이것도 뭐 조삼모사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토스를 들어오게 하는 전략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업비트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인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가 거래소 인증받은 거래소인데, 업비트가 수수료가 0.05예요. 그리고 빗썸이 0.04에서 0.25, 그리고 코인원이 0.2, 그리고 코빗은 지정가로 만약에 주문을 했을 때 마이너스 0.05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정가로 코빗에서 거래를 해서 그 가상화폐를 사면 페이백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업비트의 독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발 업체들이 경쟁을 해주고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줘야 업비트도 더 건강하게 두나무가 성장을 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5군데를 보면서 왜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달음이 있어요. 독재를 하고 독주를 하게 되면 비리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견제하는 그룹들이 생겨야만이 더 청렴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빗 같은 경우는 지정가로 사시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분이나 스테이킹이나 이런 건 코인원이 또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업비트 말고 코인원, 업비트 플러스 빗썸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더 열어 놓으셔야만이 여러분이 또 제가 또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굿뉴스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가상화폐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막 코인값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그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작은 나라들이 계속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은 이 달러나 또 유로화, 엔화, 이 기축통화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 무한한 경쟁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이언트 TV의 그 이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주식을 돈을 버는 건 지식이 아니래요. 엉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심 우량주를 살 기회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 나스닥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코스닥도 떨어졌고, 우리 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은 떨어질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떨어졌을 때 야금야금 이렇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또 누구나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 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 벤처마킹을 하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셔서 뭔가 지혜를 준비해서 뛰어들어야만이 그곳에서 돈을 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돈을 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돈을 잃지 않으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 생각이 바뀌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초보자분들, 저를 포함한 초보자분들은 항상 돈을 따려고 해요. 따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빨리 성과가 나는 종목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은 특징이 뭐냐면 우량주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돈을 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려고 하는 자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잃지 않으려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것은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아요. 근데 없는 게 뭐냐면 자원이 없어요. 자원. 그래서 지금 핵심 강물이라고 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흑토류, 백금족 이런 게 있는데 60%를 5대 국가에서 지금 다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중국이에요. 그리고 일본, 그리고 칠레, 볼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참 무서워요. 저는 알면 알수록 무섭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은 경제적으로 박살이 나는 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또 안으로 보이는 게 참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원 없는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넘사벽이 됐어요. 왜냐면 이 애플이 시가총액도 늘어났지만 삼성과 애플을 늘 비교하잖아요. 근데 삼성엔 없고 애플에 있는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품과 개발 인력이 애플은 2만 명이에요. 근데 삼성은 한 1,500명 정도, 조금 차이는 나죠. 그리고 그 R&B에 투자하는 게 애플 같은 경우는 연 27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들고 또 또 기업에서 이제 그 구인해야죠. 이 인력을 구인해가지고 실업률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R&B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 실업률을 낮추는 게 제가 볼 때는 삼성의 고민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실업률도 줄여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애플은 이 R&B에 어마어마한 돈을 27조 달러를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폰이나 PC, 그리고 모든 전자장치에 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저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충전하는 뒤 구멍 있죠. 이게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뭐 7하고 S, 7하고 8이 다르고 또 최근에는 또 동그랗게 다 묶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동그랗게 묶어버렸으면 혁명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제가 볼 땐 제조업 배터리 충전하는 그 기계도 먹고 살아야죠. 또 그 아래 하청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안타깝고, 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그런 제도적인 도움이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이제 요즘에 조금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K8에 대해서 요즘에 신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K8이 보면은 이제 제가 K8을 타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년이 걸린대요. 제가 이걸 딱 생각하면서 6개월 그때 많이 걸린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안 좋아서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행복했던 시절인 거예요. 이상하죠? 네. 제가 아는 분이 창문 없는 방에서 한 5년 정도 교수님이 계셨어요. 5년, 6년 이상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곳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창문 있는 방을 갔더니, 야,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고, 또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정말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8을 갖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코카콜라가 주가가 상승이에요. 코카콜라 아시죠? 워렌 버핏이 맨날 회의할 때마다 코카콜라를 앞에 놓고서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하는데, 와, 그분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66달러, 65달러 정도 해요. 그러면서 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코카콜라 마신다가 정말 전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울수록 먹고 사는 문제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하고, 이 소비재 관련된 주식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종합금융에서 최고 이율 10%를 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게 하이 위더스 정기적금인데 금액은 20만원, 30만원 있겠죠. 근데 야, 지금같이 초저금리에서 10%를 준다는 것은 대단한 마케팅이고, 또 토스뱅크도 대단하고, 우리금융 지주회사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6% 주는 게 네이버하고 JB 적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계하면은 돈을 더 주는 상품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합개미라고 해서 항생 테크 지수는 11%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들, 이제 미국 주식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QQQ, 그리고 SOXL이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지하는 지수들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3배 이상 수익을 주는데 3배 이상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3배 이상 손실이죠. 지금 미국 나스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서학개미가 겪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호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너무 아이러닉합니다. 중국은 항상 2번 봐야 돼요. 네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날이나 이제 5월달이 스승의 날인데, 어린이날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 만들기 아시죠? 이거 마이너스 12%, 그리고 한국 밸류 10년 투자 어린이 펀드 마이너스 3%.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이나 한국밸류 같은 경우는 대단한 회사들인데, 어린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 주가가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 전반적으로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까 이제 자이언트 TV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주식과 가상화폐는 뭘로 버는 거라고요? 엉덩이요, 엉덩이.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돈을 저와 여러분이 버셨으면 좋겠고, 아마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26%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야금야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